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영화에 빠지면 왜 가난하게 사는가,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에 빠지면 왜 가난해지는가. 역시 그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이 필통 한번 볼까요? 아내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여행 가서 사온 겁니다. 이 용이 새겨져 있고 칠을 했고 재질은 이게 대나무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인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중국처럼 이렇게 용을 숭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용에서 이제 또는 우리 그 무덤 있죠. 무덤 그림 사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키의 심볼이 거기서 나왔다. 용이나 우리 그 사신도에 나오는 현무 또는 이 마크가 연상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것을 이렇게 유사 상징을 갖다가 붙이는 측면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용이 좋은 용도 있고 나쁜 용도 있습니다. 설용, 악용 그러는데 또 바다용도 있고 개천도 있고 용이 들어간 지명이 그래서 무척 많습니다. 용담이라고 저도 처음 발령받은 학교가 그런데 용천이니 용바위니 용암, 용호 들어가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그런 동물, 상상 속의 동물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복을 받으려는 그런 의식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영화 1000만 명 이상 동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10편을 이야기하면 명량, 극한직업, 신과 함께, 국제시장, 어벤져스, 아바타, 베테랑, 도둑들, 7번 방의 선물, 암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외국 영화가 2편, 어벤져스, 아바타. 나머지는 이제 홍콩하고 이렇게 합작한 것도 있고 전부 8편은 이제 우리 영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특징이 하나가 어벤져스와 아바타는 이게 이제 과학공상 내지 미래 영화라면 우리나라 영화는 8편 거의 모두를 과거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영화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러면 과거지향적인 것이 왜 문제되느냐? 시간관을 되게 과거관, 그 다음 현재관, 미래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지향적인 것은 되게 노인들이죠. 그러니까 20대도 과거를 돌아보면 노인입니다. 현세지향적인 것은 현세 향락 추구형 그렇게 얘기하는데 카르페 디엠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즐겨라. 그 다음에 미래는 되게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오늘의 욕망을 참고 미래를 대비하자. 교육이 되게 미래지향적이죠. 오늘은 비록 내가 힘들지만 오늘 내 본능을 참고 열심히 하면 미래는 열매를 따리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하는 의식에 입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인 시간관 그리고 그런 교육적 시간관에서 공부하고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만큼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거를 돌아다보는 것은 유교적이고 되게 과거는 흠이 없다. 그리고 과거는 죽은 공자와 죽은 우리 조상이 우리를 다스렸다고 하듯이 우리의 뿌리다. 맞죠? 맞기는. 과거를 딛고 오늘 있는 것이고 오늘을 딛고 내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과거지향적인 인물은 역시 앞으로 나가는 데 지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 보니까 서울대 김난도 교수 해가지고 트렌드 연구가 벌써 나오대요. 이제 내년이 다가와서 내년에는 무슨 트렌드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전망을 하고 대비를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전반적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거지향적인 것을 이 영화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성견지명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에는 또 영웅주의, 그다음 민족주의, 이 우리 예술이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영웅과 민족을 팔아먹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종, 이순신, 광화문에 있듯이 대표적으로 영화나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세종 연구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즐비합니다. 그러나 과거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순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영웅주의에 입각해서 마치 완전 무결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러러보고 있죠. 그리고 민족, 뭐 암살 같은 데도 아까 민족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어디에서도 민족을 거론하지 않으면 반민족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민족에게 문제가 있다. 민족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매도당하죠.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영화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역시 결과주의죠. 과정을 무시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뭐 그 82년생 김지영이던가요. 거기서도 보면 되게 아이 낳는다면도 초산에서는 사실 어떻습니까? 10시간 내지 15시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시공의 제한이 많은데 거기서 아기 낳는 것만 보여준다면 아마 아무도 안 볼 거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느끼는 바가 뭐냐면은 초기에 몇 분에 그냥 결판 냅니다. 자기 어떤 판단력을 이걸 봐야 할지 안 봐야 할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기는 보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채널을 빨리 바꾸고 그만큼 시공을 버떡버떡 바꾸면서 사는 측면이 있죠. 근데 영화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금방 성공하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만 보여주죠. 사실은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10번의 실패가 필요한데도 그거 보여주면 다 나가죠. 근데 영화 보다가 나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는 영화도 아니다 싶으면 물론 나갈 때는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던데 아무튼 결과 중심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면 된다는 이제 영화 갖는 그런 특성인데 김지영 거기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여자가 생애 주기에서 겪을 만한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에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런 측면이 있던데 아무튼 영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뭐 병원 영화를 한다, 병원 드라마를 한다 하더라도 수술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에서 어떤 그 디테일한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데 섬세한 측면을 얘기하기보다도 오히려 의사들이 병원에서 연애합니다. 수술 안 하고. 일본 영화나 미국 영화는 드라마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저 사실은 뭐 영화도 많이 안 보고 드라마도 많이 안 봅니다만 우리 안사는 것 우리 어머니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시골 가면 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니까 그런저런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 중심적이다 보니까 실패한 어떤 그 과정, 그 다음에 선의에 입각한 동기, 자발적인 어떤 실행, 이런 것이 무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실패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결과 중심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영화에서 무시하는 걸 많이 보고 실상에서도 뭐로 가든 편법이든 불법이든 열매를 얻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는 양면적입니다. 되게 부자에 대해서 아주 반기업적인 드라마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친기업적인 드라마도 있죠. 근데 이제 되게 부자를 이렇게 대적하는 부자를 뭐랄까 혐오하는 그런 드라마들도 많죠. 영화도 그러고요. 왜? 부자는 수적으로 적고 부족 개념도 다양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영화 갖는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영화라는 것은 비의도적 문화 향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면 의도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감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촬영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영상이라는 것은 사고력을 이렇게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죠. 왜냐면은 뭐 시각, 청각, 어찌 보면 후각만 빼놓고는 촉각까지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서 아주 자극적으로 감상하게 만들잖아요. 종합예술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가까이 하면 문자를 멀리하고, 문자를 멀리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 영역이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서 뭔가를 하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사고력이 떨어지고,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를테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폐단을 우리가 너무 영상을 좋아하면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 드라마에 너무 빠져 살면 가난하게 살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험적이지 않습니다. 도전적이지 않다고요. 우리나라 영화는 특히 이를테면 100억 투자했는데 몇백만 명이 안 들어오면, 관객이 많이 안 들어오면 손해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처, 영화, 그다음 만드는 사람, 보급소, 여기저기 다 돈이 안 되는 것은 외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감독으로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한두 편 잘못 만들면 망하는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아주 좋아할 영화만, 그 구미에 맞는 영화만 하지, 이를테면 부조리한 것을 고발한다든가,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들이댄다든가, 포커스를 뭔가 이게 불법적이고, 그러니까 형사에 대한 이런 건 많이 나오지만, 경찰들이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경찰 내에서 반발도 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모일 것 같지 않으면 모험을 못 하는 겁니다.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영화 갖는 그 속성이 아주 세태적이죠. 어찌 보면 대중영합적이죠. 근데 이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돈 별로 안 드니까 아주 과감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잘못 만들면 폐기하면 되는 거죠. 일주일 저도 이제 고심하고 기획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보통 인건비로 따지면은 15만 원 안팎, 20만 원 안팎이고, 이제 여러 지적 재산까지 따진다면 그러겠지만, 아무튼 200억대 20만 원이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여기저기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책도 그러죠. 자비로 출판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면 썼다고 쓰다고, 출판사에서도 2, 3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물론 2, 3천만 원 때문에 출판사가 망할 것도 있겠지만은 되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부담이 크니까, 김지영 영화 이번에도 보면은 소설에서 입증된 거, 그것을 더욱더 대중영합적으로 만든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의 계도하려고 한다든가, 이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영화를 못 만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많이 보면은 어떤 비판 능력이나, 이게 뭔가를 외국 것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남의 말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체적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드라마 공화국입니다. 인구는 이렇게 적은데, 언어 영향력도 영어에 비하면 아주 적은데도, 미국보다 인구 대비하면 아마 수십 배 더 만든다고 하죠. 할리우드보다 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지만 드라마는 특히 많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겹치기 출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테일하게 만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그렇게 섬세하게 묘사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드라마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데, 그럼 부자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면 뒤집으면 됩니다. 영상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유튜버부터 영화, 드라마 좀 적게 보고, 그 다음에 문자는 좀 늘려야 됩니다. 확대해야 됩니다. 문자 문화, 독서는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시간 아닙니까? 영화에 많이 빠져 살면, 드라마에 많이 빠져 살면, 늘 그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만 보면 인생이 시간인데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실제로 하는 일, 이렇게 운동 경기만 보고, 드라마에 나오는 이 허구죠. 이게 픽션이잖아요. 가곡만 봐서는 실행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을 한번 겪어보고, 자기가 시도해서 실패도 해보고, 그것이 영화 100편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 한 편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토크니까 그보다 부담이 덜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오늘 영화 이야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합니다. 이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생이 시간이니까 우리 드라마 공화국에서 뭔가 좀 영상을 다이어트하고
독서를 늘리고 그리고 실행력을 길러서 도전 정신을 길러서 자기 인생을 한번 뭔가 멋지게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죽기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이 죽음 연구가들이 해놓은 게 뭐냐면은 내가 그때 도전하는 건데 그겁니다. 그때 도전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죽을 때 그 점을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그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도전해서 뭔가를 이뤘어야 되는데 그때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때 더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한다고요. 안 한 것. 자기가 안 한 것. 그 중에서도 인생과 결부되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연결되는 주위의 친인척과 연계되는 그런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시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또 후회 없이 살려면은 드라마나 영화 좀 다이어트 하시고 영상 좀 다이어트 하시고 독서 책 읽어서 인생 바꾼 사람이 많으니까요. 더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고력이 늘고 실행력이 늘어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성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 성형가 정영기 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